서울 하늘에 부드러운 이슬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조용히 반지를 끼웠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마음은 이미 젖어 있었다는 것을. 하윤아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하얀 드레스, 차가운 손끝, 그리고 벽에 걸린 초조한 침묵. 멀리 강준서는 가족들과 담담히 대화하고 있었다. 검은 슈트에 감춰진 단정한 어깨,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녀를 향하지 않았다. 사회자의 낭독이 끝나고 하윤아는 무대로 걸어갔다. 손에 쥔 반지가 떨렸다. 준서는 무표정하게 반지를 받아들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준서, 낮게, 겁내지 마. 그냥 형식일 뿐이야. 하윤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 형식일 뿐이야. 사랑은 아니야.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도 둘은 포옹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고개 끄덕임 하나. 가족이 아닌 타인처럼. 그날 밤 강준서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떠났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은 긴 침묵과 이별뿐이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강준서, 당신과의 인연을 받아들일게요. 이 반지가 증명하듯이 어떤 만남은 단 한 번의 눈맞춤으로도 잊었다 믿었던 기억을 모두 끌어올린다. 잊으려 해도 마음은 여전히 그를 알아본다. 2년, 상처가 아물기엔 충분한 시간, 모든 감정을 덮어두기엔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 그날 밤 하윤아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바에 갔다. 시끌벅적한 곳은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숨 쉴 공간이 필요했을 뿐. 조명이 어른거리는 홀 한가운데 선배 한 명이 다가왔다. 선배, 미소 지으며 유나야,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순간 숨이 막혔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거절할 말을 떠올리려던 찰나 그녀는 다른 시선을 느꼈다. 강준서. 그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무심한 듯한 얼굴. 하지만 깊은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하윤아는 괜히 손에 쥔 유리잔을 꼭 쥐었다. 가슴이 답답하게 뛰기 시작했다. 선배, 조심스럽게. 나이 차이가 걱정돼? 어른은 사랑을 더 잘 알아.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수락해, 이 선배. 진짜 괜찮잖아. 하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강준서가 잔을 기울였다. 표정은 변함없지만 유리잔을 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행사 후 하윤아는 복도에서 강준서와 마주쳤다. 단 몇 걸음 거리.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마치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다시 새겨두려는 듯. 준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하윤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비밀이에요. 강준서는 조용히 웃었다. 2년 만에 처음 본 웃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결 하나였다. 준서, 부드럽게. 유나야, 정말 많이 컸구나. 희미한 조명 아래 나는 그의 눈 속에서 흔들림을 보았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는 다시 엇갈리지 않았을까. 그날 밤 짧은 복도에서의 마주침 이후 유나는 생각했다. 우리 사이는 이름만 아는 남남일 뿐이야. 하지만 그건 그녀의 착각이었다. 그 후로도 둘은 계속해서 우연히 마주쳤다. 어느 비 오는 날 유나는 비를 피해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옷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강준서가 창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멈춘 시간. 손에 든 커피잔이 기울어졌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준서, 부드럽게. 비, 좋아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티슈를 건넸다. 그 무엇보다 다정한 순간이었다. 또 다른 날,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유나는 실수로 책을 쏟았다. 허둥지둥 주우려는 순간, 다른 손이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 또 강준서가 있었다. 준서, 담담하게. 같이 정리하자. 작은 손짓, 짧은 순간. 하지만 유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일요일,
슈퍼마켓, 야채 코너에서 고르던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준서, 여기 자주 와? 짧은 질문, 짧은 미소. 하지만 유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루하루 작은 인연들이 쌓였다. 복잡한 말은 필요 없었다. 가끔 마주치는 눈빛, 가끔 스치듯 닿는 손끝. 그날 밤 버스 정류장, 찬바람이 매서웠고 유나는 얇은 코트를 후회하고 있었다. 조용히 다가온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준서, 도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음엔 따뜻하게 입고 다녀. 조심스러운 배려, 눈빛에 스친 미묘한 온기. 유나는 조심스레 코트를 움켜쥐었다. 말없이, 천천히,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설렘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아도 아픔은 늘 바람을 타고 가슴 한구석을 쿡 찌른다. 하유나가 18살이 되던 날, 생일 축하도, 케이크도 없었다. 대신 병원 침대에 앉은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아버지, 희미한 목소리로, 유나야, 이번 한 번만 아빠를 도와줄래? 아버지의 눈은 절박했다. 그리고 그녀의 청춘은 그렇게 거래의 대상으로 내몰렸다. 강준서, 그는 가족들이 정한 마지막 구원이었다. 그저 명목상의 삼촌,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던 따뜻한 형 같은 존재. 하지만 이제 하유나의 미래를 책임질 이름이 되었다. 유나는 밤새 울었다. 그러나 아침이 밝자 흰 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숙여 말했다. 유나, 쉰 목소리로, 괜찮으시다면 저와 결혼해주세요. 강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절망 속에서 이 말을 꺼냈는지. 그래서 그는 다짐했다. 억지로 그녀의 삶을 가두지 않겠다. 그저 멀리서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약혼식이 끝난 날 밤, 유나는 새로 마련된 집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강준서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술에 취한 채 피곤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도망치듯 뉴욕으로 향했다. 뉴욕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밤이 깊으면 어김없이 비 오는 날 젖은 모습으로 서 있던 유나가 떠올랐다. 서울에 남은 유나는 조용히 시간을 견뎠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다.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다. 돈 때문에 결혼했대. 그런 뒷말을 들으며도 유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첫 해 겨울, 그녀는 손편지를 썼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두 번째 봄, 목도리를 샀지만 보내지 않았다. 점점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일방통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만난 날, 그는 멀리서 그녀가 웃는 모습, 머쓱해하는 모습,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 저린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나이 차도, 가족이라는 굴레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지만 닿을 수 없는 아픔이 가로막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후 하유나와 강준서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로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약속을 잡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마치 운명이 조용히 끈을 잡아당긴 것처럼. 늦가을, 세찬 바람에 종이들이 흩날리던 거리. 유나가 허둥지둥 서류를 주울 때 강준서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그녀 머리 위에 덮어주었다. 준서, 조용히, 조심해, 바람차다. 이후로 유나가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면 항상 검은 차 한 대가 멀찍이 서 있었다. 묻지 않아도 알았다. 그가 있다는 것을. 비 오는 날, 그는 조용히 우산을 내밀었다. 준서, 웃으며, 이번엔 옷 말고 우산이다. 겨울이 오면서 그들은 자주 마주쳤다. 슈퍼마켓, 카페, 도서관. 우연은 어느새 필연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유나는 카페에서 쓰러졌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를 데려간 사람은 항상 강준서였다. 유나, 희미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준서, 조용히. 몰랐어. 그냥 항상 보고 있었을 뿐이야.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옆 소파에는 잠든 준서가 있었다.
조금은 흐트러진 셔츠,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존재. 유나는 조용히 깨달았다. 항상 내 곁에 있었구나. 그녀는 웃는 법을 배웠다. 혼자서도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느 겨울밤, 유나는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다. 유나, 작은 목소리로. 붕어빵 먹고 싶어요.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15분 뒤, 익숙한 차가 기숙사 앞에 도착했다. 강준서는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었다. 준서, 부드럽게. 팥 들어간 거랑 크림 들어간 거. 둘 다 샀어. 그들은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온기는 마음으로 전해졌다. 준서는 유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닫혀있던 내 마음에 너라는 빛이 들어왔다. 12월, 서울 거리는 차가운 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크리스마스 불빛은 반짝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려왔지만 유나의 손 안에는 차가운 작은 반지 상자만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이제 한 걸음 내디딜 시간이었다. 그날 밤 준서는 유나에게 문자를 받았다. 유나, 옛날 그곳에서 만나요. 옛날 그곳. 두 사람이 처음 조심스레 서로를 바라보던 언덕 위의 공터. 준서는 바쁜 일정도 있고 곧바로 달려갔다. 그녀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고 목도리는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다. 멀리서 바라본 그녀의 모습은 어쩐지 아프도록 아름다웠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준서, 낮게, 춥다. 왜 여기 있어? 유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준서 앞으로 다가왔다. 상자를 열었다. 반짝이는 은반지가 빛났다. 유나,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강준서, 이번 한 번만, 나를 선택해 줄래요? 준서는 숨을 삼켰다. 한없이 작은 상자, 한없이 큰 용기,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2년 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터질 듯 쏟아져 내렸다. 조용히,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서, 거의 속삭이듯. 나는 한 번도 널 선택하지 않은 적 없어.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준서는 그녀를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어두운 하늘 아래 별 대신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그러나 둘만의 세상은 그 무엇보다 빛났다. 그날 이후 하유나와 강준서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 약속도 다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서로를 선택했다. 일상은 변함없었다. 준서는 여전히 바쁜 업무에 치였고 유나는 학업과 실습에 바빴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면 항상 서로가 거기에 있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유나는 회사로 도시락을 들고 갔다. 넓은 로비 한가운데 평범한 차림의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아야 했지만 준서의 눈에는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였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준서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왔다. 준서, 낮고 부드럽게. 오래 기다렸어?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도시락을 건넸다. 유나, 조용히. 간단한 것밖에 못 만들었어요. 준서는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 들고 그녀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다. 준서, 속삭이듯. 항상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한 어느 날. 유나는 준서의 손을 붙잡고 멈춰섰다. 유나, 조심스럽게. 처음 강제로 결혼할 때 정말 무서웠어요. 나를 원하지 않을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바람에 머리가 살짝 흩날렸다. 유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하지만 지금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또 다시 당신을 선택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서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손은 비 오는 날 절박하게 뻗었던 작은 손이었다. 이제는 스스로 용기 내어 다가오는 따뜻한 손이 되었다.
준서,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나도 그래. 책임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네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야. 봄바람이 살짝 지나가고 벚꽃 잎이 두 사람 주위를 춤추듯 날았다. 그들은 마주보며 웃었다.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서로를 선택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돌아왔던 길 끝에서 서로를 선택한 후의 삶은 큰 사건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갔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달콤함이 스며들었다. 아침마다 준서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침대에 누워 졸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유나를 본다. 유나, 졸린 목소리로. 출근해요. 나 유혹하면 안 돼요. 준서는 피식 웃고 이마에 짧은 키스를 남긴다. 준서, 부드럽게. 금방 돌아올게. 저녁이면. 아무리 바빠도 7시 전에 집에 돌아왔다. 문 열리는 소리에 유나는 가장 환한 미소로 뛰어왔다. 유나, 상냥하게. 어서 와요. 내 사람. 그 순간 준서는 하루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둘은 함께 요리했다. 유나는 어설프게 채소를 썰었고 준서는 옆에서 웃음을 참느라 애썼다. 준서, 장난스럽게. 이거 음식 맞아? 예술작품 아니고? 유나, 뺨을 부풀리며. 먹을 수 있으면 됐지. 까다롭게 굴지 마요. 겨울밤이면 담요 속에 들어가 함께 영화를 봤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고 준서는 가끔 머리칼에 입을 맞췄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따뜻했다. 아무 말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를 돌았다. 유나는 간식을 고르고 준서는 카트를 끌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거리가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차올랐다. 비가 오는 날이면 둘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유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고요한 심장 소리를 들었다. 유나, 속삭이듯 이렇게만 영원히. 준서, 꼭 껴안으며. 그래, 영원히.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일이 어떤 모습이어도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봄이 지나고 서울에는 따뜻한 여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하유나와 강준서는 평범하지만 다정한 일상을 함께 보냈다. 아무것도 더 필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것이기도 했다. 어느 날 준서가 문자를 보냈다. 준서, 오늘 저녁 시간 있어?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유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답했다. 네, 기다릴게요. 해질 무렵 준서는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 하지만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부드러웠다. 그들은 서울 외곽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도시의 불이 하나둘 켜지는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준서는 차에서 작은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유나는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는 무릎 꿇지 않았다. 다만 눈높이를 맞추어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준서, 천천히. 유나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머뭇거렸고 상처를 줬고 많이 부족했어. 준서, 진심으로. 그런 나지만 남은 인생을 다해 널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싶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서로 닮은 단순하고 따뜻한 은반지 한 쌍. 준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하유나, 나랑 결혼해줄래? 유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순간, 너무나 소중한 고백.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눈물에 젖은 웃음으로. 네, 당연히 네. 준서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두 손을 꼭 맞잡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준서, 부드럽게. 이번엔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아. 이건 우리 둘만의 선택이야.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서로를 꼭 끌어안은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도 기다림도 모두 지워내고 이제 진짜 함께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은 유난히 조용하고 따스했다. 크고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작고 소박한 하우스 웨딩, 라벤더 향이 가득한 작은 정원에서 하윤아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문 앞에 섰다. 아버지, 쉰 목소리로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유나야. 그 한마디에 유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햇살이 그녀를 감쌌다. 강준서는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분한 미소로, 세상에 그녀만을 담은 눈빛으로 유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모든 과거를 지우듯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주선 두 사람. 준서는 손을 내밀었다. 유나는 주저없이 손을 얹었다. 따뜻한 손길, 변하지 않을 약속. 주례자가 조용히 말했다. 주례자, 이제 사랑뿐만 아니라 같이 살아갈 인생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서약을 할 시간. 준서는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 하윤아, 미숙했던 나를 용서해줘. 오늘부터는 네가 웃을 때나 울 때나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유나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유나, 강준서,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일 거예요. 반지를 교환하고 가슴 벅찬 순간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주례자, 지금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입니다. 준서는 유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준서, 귓가에 속삭이며 이제 떳떳하게 너를 지킬게. 꽃잎이 흩날리는 오후, 하윤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따뜻한, 변치 않는 사랑이 함께였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